안녕하십니까. 동탁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검사에 나오는 OC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OC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가로축에 로트의 부적합품률 P%로 나타내고 세로축에 로트가 합격할 확률 LP를 기준으로 그린 선도로 그 다음 줄을 쭉 꺼주세요. 어떤 부적합품률을 갖는 로트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합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요 줄끝 내용이 요지인데요.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면 같은 말입니다. OC 곡선은 샘플링 방식이 결정되면 그 방식에 따라 샘플링 검사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OC 곡선을 관찰하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는 로트가 검사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합격하고 불합격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독을 한번 해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딱 들어보시면 이해가 탁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OC 곡선인데 여기에 요렇게 대각선 아래로 떨어지는 선 있죠. 정확히는 요렇게 떨어지는 선을 OC 곡선이라고 해요.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때 P라는 게 뭐였어요? 요 가로축을 나타내죠. 요 횡축입니다. 횡축을 로트의 부적합품률 %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로트의 부적합품률이 우측으로 갈수록 5, 10, 15, 20%로 부적합품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소리는 제품의 퀄리티가 어때요? 안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부적합품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부적합품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라고 해서 종축 LP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 퀄리티가 좋은 요 좌측면에서 합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자, 알파라는 것은 좋은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을 나타내고요, 베타라는 것은 나쁜 노트가 합격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대문자에는 알고 계시죠? 로트의 크기고요. 스몰 n은 시료의 크기, 샘플이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합격 판정 개수라고도 하고요, 부적합품 수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요거를 해석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표 위에 딱 나오는 건데 G 스몰의 C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G라는 거는 자, 요거를 대문자 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대문자 N, 노트의 크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쌤 이 G로 썼습니까?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는데요, 기출문제에서 OC 곡선을 그려주고 G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G라고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마찬가지 문제 풀기 위해서 G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G가 곧 대문자 N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요게 로트의 크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로트가 10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몰 n 시료죠. 시료를 30개 채취한 거예요. 샘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샘플 또는 시료를 30개 채취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개 중에서 이게 뭐라고요? 합격 판정 개수 또는 부적합품 수죠. 그 말은 부적합품 수가 3개 미만이면 합격시켜주고 3개 이상이면 불합격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트가 1000개 있었을 때 시료를 30개 채취를 했어요. 이 30개 중에 검사했을 때 부적합품 수가 3개 미만이면 합격, 이상이면은 불합격. 자, 요걸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30개 중에 3개니까 이게 부적합품률로 나타내면 10%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OC 곡선으로 돌아가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우측 아래로 떨어지는 포물선을 OC 곡선이라고 했죠. 자, 이 OC 곡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표의 안쪽 면, 그러니까 요 면입니다. 요 안쪽 면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 데이터에 점이 위치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합격을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OC 곡선 바깥쪽 면, 그래서 요 바깥쪽 면, 우리 표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의 상태가 점으로 탁 찍힌다면 이거는 불합격시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건 지워버리고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선은 알파부터 보자고요. 알파 같은 경우는 좋은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을 나타내요.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점을 타다다닥 찍어가지고 작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P가 부적합분율이 한 5에서 10 사이, 뭐 대략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퀄리티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0에 가까운 위치에 이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안쪽 면은 어때요? 당연히 좋은 노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좋은 노트인데 퀄리티가 좋잖아요. 부적합품률이 낮은 거니까. 이 좋은 노트인데 보세요. 데이터의 점이 이 곡선 안쪽에 찍히면은 괜찮아요. 다 합격시킬 수 있어. 근데 데이터의 점이 딱 찍어보니까 여기 딱 찍힌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곡선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노트인데 반해도 이거 바깥쪽에 점이 찍혀버리면 불합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트인데 좋은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요 알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면. 요게 알파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알파를 다른 말로는 제1종 과오라고 불러요. 과오. 안 좋은 거죠. 뭔가 실수한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오라 부르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생산자 위험이라고 표시해요. 왜 그럴까? 왜 생산자 위험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요 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들인데 이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불합격시켰으니 결국은 뭡니까? 원래는 판매될 수 있었던 상품인데 판매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위험, 즉 생산자가 생산 열심히 했는데 퀄리티 좋은 제품인데 불합격했으니 이 로스가 난 거죠. 로스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위험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타를 한번 본다면 베타는 보세요. 나쁜 노트가 합격될 확률이에요. 그럼 베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연장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면으로 따지면 이렇게 바깥면일 겁니다. 근데 베타라는 것은 요 안쪽 면이죠. 그래서 이 우측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안 좋은 거죠.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나쁜 노트예요. 나쁜 노트인데 이 베타 이 안쪽 곡선의 안쪽, 아래쪽 면 안쪽에 찍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합격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노트인데 합격될 확률을 베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면으로 따지면 엄밀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베타예요. 자,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것은 제2종 과오라고 불러요. 1종, 2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는 생산자 위험이었으니까 아래쪽에 건 뭐겠어요? 소비자 위험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죠? 원래는 불합격시켜야 되는데 합격시켜버렸으니까 이게 판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받으니까 소비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위험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가오, 제2종 가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파, 베타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생산자 위험, 베타는 소비자 위험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면적 있죠. 요 전체 면적. 이 알파 면적까지 포함한 요 사각형 면적. 이 사각형 면적을 전체 1이라고 뒀을 때요. 이 1 중에서 빼기 알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면적이 알파니까 이 전체에서 알파만 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안쪽 면을 얘기하는구나. 요 안쪽 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좋은 노트가 합격될 확률이에요. 좋은 노트이고 안쪽에 있으니까 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여기다 쓸까요? 1 빼기 알파라는 것은 좋은 노트가 합격될 확률이죠. 합격될 확률. 이렇게 보면 돼요. 알파 반대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베타도 있을 수 있어요. 베타도 이게 전체라면, 요 사각형이 전체라면, 요 전체 1 빼기 베타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요 면을 빼는 거니까 바로 요 위쪽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빼기 베타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쁜 노트가 불합격될 확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요 알파를 요렇게 연장을 하고 베타를 예를 들어 요렇게 연장을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알파라는 게 합격 기준상 상한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게 합격 기준상 하한점, 그래서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균적으로 어때요? 요 안쪽에서 요 두 개, 상한선, 하한선 안쪽에서 제품이 나와주면 그나마 좋겠다. 평균적으로 여기서 나와주면 좋겠다. 요런 뜻입니다. 물론 상한선 요 안쪽, 0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좀 소수겠죠. 그렇게 될 확률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요 안쪽에서 나와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OC 곡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문자 n이 변하는 경우, 그래서 대문자 n이 뭐예요? 요거 로트의 크기. 그래서 나머지 C와 스몰 n은 일정한 상태인데요.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G가 1000개였어요. 원래는 이 1000개 로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스몰 n을 30개 뽑은 거죠. 그래서 얘가 로트고 얘가 스몰 n이 30개예요. 여기에서 C가 이제 부적합품 수, 요게 3개 이상이면 불합격, 미만이면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대문자인 요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2000개가 되든, 3000개가 되든, 뭐 5000개가 되든, 아니면 뭐 2만 개가 되든,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샘플을 30개 뽑아서 3개를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부적합품률이 10%를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이게 아무리 커져도 스몰 n이 30개고 부적합품 개수가 3개를 기준으로 뒀다면 이 OC 곡선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크게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이 부적합품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OC 곡선의 형태는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문자 n이 1000개일 때 부적합품 수가, 그러니까 부적합품률이 10%라는 것과 2만 개일 때의 10%라는 건 사실상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문자 n만 변한다면, 얘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OC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대문자 n이 변하는 경우라고 해서 기억해 보시면 OC 곡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모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자 n이 클 때는 대문자 n의 크기가 작을 때보다 다소 시료의 크기를 크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너무 늘어나는데 시료의 크기를 계속 30개만 뽑는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료의 크기, 야를 좀 늘려줘라, 조정해줘라 이 뜻입니다. 좀 크게 해서 좋은 노트가 불합격되는 위험을 적게 하는 편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문자 n은 변해도 OC 곡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퍼센트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대문자 n 분의 그리고 C 나누기 스몰 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몰 n 분의 C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결과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기준을 넣어보자면 대문자 n이 1000개죠. 자, 대문자 n이 1000개입니다. 1000개 분의 스몰 n c니까 스몰 n 분의 c 하게 되면은 0.1 나올 겁니다. 뭐예요? 부적합품률이에요. 그래서 요게 0.1이 나오고 결국은 1000개 중에 부적합품률을 10%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그냥 이거 산술적인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구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0.000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결과값이 항시 일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n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1000개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2000개 뽑아보는 거예요. 2000개. 2000개를 뽑았을 때 요 값이 같으려면 0.0001로 같으려면 n분의 c가 0.2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부적합품률이 20%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0.000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만약에 3000개다. 대문자 n이 3000개다. 그러면 부적합품률이 어떻게 될까요? 0.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0.0001로 어때? 결과값이 다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문자 n분의 스몰 n분의 c가 일정하려면 요 로트의 수가 바뀌는 거에 맞춰서 부적합품률을 계속해서 조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본다면 당연히 나쁜 거겠죠. 부적합품률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로트가 늘어난다고 이 부적합품률을 높인다? 이 계속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측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부적합품률은 딱 픽스되어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성이 높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는 건데 이 로트의 크기가 바뀐다고 부적합품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맞추려고 뭐를? 결과값을. 그러니까 이건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이건 좋은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퍼센트 샘플링 검사 보시면은 기억이 바로 나옵니다. 부적절한 샘플링 검사 방법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멋대로 막 완화시키고 변경하고 이러니까. 자, 다음 니은에 보시면 좋은 노트 또는 나쁜 노트의 합격률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걸 자꾸 변화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품질 보증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센트 샘플링 검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스몰 n이 증가하는 경우 대신에 대문자 n과 c는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자 대문자 n을 1000개 중에서 스몰 n을 30개 뽑았죠. 그 중에서 부적합품 개수가 3개 미만이면 합격시켜준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대문자 n, 스몰 n, 요게 c입니다. 그러면 얘들 위아래 거는 일정하게 하고 스몰 n을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 자, 요렇게 해서 60개. 그 다음에 밑에 c는 변화 없죠. 3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 그릴게요. 그냥 1000개. 똑같고 이렇게 뽑았다 칩시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바꾼 겁니다. 요 스몰 n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세요. 30에서 3이라면 이게 스몰 n분의 c 하게 되면 뭐예요? 0.1. 이게 뭐죠? 10%. 부적합품률이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스몰 n분의 c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해 보시면은 0.05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적합품률이 5%. 요런 뜻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부적합품률이 줄어들었다. 10%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퀄리티가 더 좋은 제품을 뽑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합격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좌측으로 당겨진 거죠. 곡선상 좌측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어 OC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었다면 요게 좌측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경사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가 이렇게 늘어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좌측으로 당겨진 거니까 이 뭐예요? 기준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OC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그렇죠. 좌측으로 이렇게 당겨진 겁니다. 기존의 요거였다면 이렇게 당겨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위험 알파는 커지고 그리고 소비자 위험 베타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니까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파는 커지고 베타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C가 증가하는 경우 대문자 n과 스몰 n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위에 거 그대로 다시 수정. 자, 이렇게 빼버리고요. 자, 이번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1000개 중에서 그리고 스몰 n은 똑같고요. 30개 똑같고요. C를 증가시켜 봅시다. 한 몇 개나 할까? 한 10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적합품률 딱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0.333333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3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퀄리티가 어떻게 됐어요? 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렸으니까 33%면 이 뒤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퀄리티가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있는 게 표준이었다면 이 곡선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쭉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C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역에 OC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쭉 늘어져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요 앞에 거 3번과는 반대로 알파는 감소하고 베타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위험이 감소하고 베타, 소비자 위험은 증가할 수 있겠죠. 왜? 이 뒤쪽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점점 떨어질 테니까.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C 곡선은 뭐 외우고 어쩌고 할 게 없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 대문자 n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스몰 n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C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요런 게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외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사실상 이 OC 곡선 부분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오시곡선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큰 5번에 샘플링 검사의 형태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갈로 1번에 보시면 개수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목전의 로트 그 자체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구매자에 대한 보호의 두 가지를 규정해서 그 다음 줄 것입니다. 공급자의 요구와 구매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검사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구매자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이 개수 뭐예요? 개수값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로트에 샘플링한 시료를 분석한 후 부적합품의 수가 그 다음 줄 쭉 꺼주세요. 합격 판정 개수 C 이하이면 로트를 합격,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OC곡선 배울 때 스몰 n 30개를 채취해서 그 중에 C 3개 이상이면 불합격시킨다 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기억해 보시면 1회만의 거래 시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검사에 용이하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로트에 관한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수만 세면 되니까.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파괴 검사와 같은 전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리을에 보시면 생산자와 구매자 양쪽이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량값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트에서 샘플링한 시료 특성치의 평균치 X바를 기지의 표준 편차로서, 자, 여기서 말하는 기지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의 표준 편차로서 계산한 합격 판정치 XU바 또는 XL바와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XU바와 XL바가 있는데 XU바라는 거는 이 상한치예요. 평균의 상한치고 그 다음에 XL바라는 거는 평균의 하한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 안에 어딘가 존재해야 이걸 합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U라는 거는 어퍼를 나타낼 거고요. L이라는 거는 로어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나타낸다. 그 상한과 하한을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넘어가 보면 뭐 관리 상한이나 관리 하한 이런 것들도 배울 건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뒤쪽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개수값 합부 판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요거 첫 번째 줄 꺼주세요. 구매자 쪽에서 샘플링 검사를 쉽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거나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군납품 있죠. 군에 납품하는 뭐 총기라든가 뭐 탄피라든가 이런 것들 어때요? 다 우리가 군부대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거를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줘야지만 납품이 가능하죠. 왜? 이거는 안전과 관련도 있고 국방력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군납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매자 쪽에서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매자 쪽에서 샘플링 검사를 쉽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거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쭉 읽어볼게요. 최소한의 합격 로트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보다 높은 품질의 로트를 제출하면 모두 합격시킬 것을 공급자에게 보증하는 검사 방식으로 이 샘플링 검사의 엄격도에 따라 까다로운 검사, 보통 검사, 수월한 검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합격 품질 수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두세요. 합격 품질 한계라고도 불러요. 합격 품질 한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쪽에서 이거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래서 합격 품질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정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군납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LQ 지표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한계 품질 요거 줄 거 주세요. 한계 품질. 그래서 뭐 LQ, 리미팅, 퀄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한계 품질을 지표로 하며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과 병용이 가능하고 전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고립 상태에 있는 로트를 검사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사 방식 중에서는 퀄리티가 가장 나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적어두세요. 퀄리티가 나쁘다. LQ 지표형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나쁘다.
왜냐? 이 하함만 딱 정해놓으니까, 한 개 품질만 딱 정해놓으니까, 이 퀄리티가 나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스킵 노트 샘플링 검사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스킵 노트. 요 녀석이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공급자가 모든 면에서 그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실증하고, 그 말은 뭐예요? 공급자라는 거는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생산하는 사람이 이미 그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게 증명이 됐대요. 그러면 어때? 당연히 퀄리티가 좋죠. 이 생산하는 사람이 보증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구 조건에 합치하는 로트를 계속적으로 생산하여 연속 로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